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마스크가 40년 동안 처음 써본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크나 복면에 가까운 이런 큰 마스크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년) 전 광주 사태 당시에 무장을 한 복면 부대가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27km 거리인 광주 전남 도청을 무장으로 점령하고 모든 상가가 철시하고 했던 그때의 기억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연으로 저는 지금까지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흑사병에 이어서 중국의 우한 폐렴이 창궐해 국제사회가 시끄러운 판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 마스크를 200만 개를 중국에다 제공하고 국내 마스크가 품귀사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 마스크를 하나 찾아서 착용하고 지금 차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마스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유를 지금부터 저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얘기 올리겠습니다. (1979년) 11.6 사태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후 바로 우리나라는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서 새벽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당시 정부 대변인 이규현 문공부 장관은 17일 밤 11시 40분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제주도를 제한 전국 일원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980년 5월 18일 새롭게 터진
광주 사태. 광주 시민들의 시가지 데모가 갈수록 격화되고 결국 21일부터는 목포, 나주, 담양, 화순 등 인접 도시까지 번지게 되고 전남 도경과 경찰국 등에서는 경찰 공무원들이 모두 철수하고 완전한 행정 공백 상태로까지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정부가 계엄사령관이 특별 발표를 탐험은 발표를 하면서 사태 수습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데모는 당초 18일에 전남대생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국 성토 시였는데 진압에 나선 군인과 경찰과 충돌하면서부터 과격해지고 서로 간에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바람에 광주 일원의 모든 행정은 마비되었고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비우게 되었으며 21일 아침부터는 시외의 전화가 일체 불통되었고 철도와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광주 시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은 광주 세무서 및 여러 곳의 파출소와 광주 KBS 방송, 광주 문화방송 등 공공 건물을 불태웠고 그 밖에 많은 공공기관이 건물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닷새 동안의 시민 데모로 시민 군인, 경찰관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100여 명 이상의 심한 부상을 입었고 행정의 마비로 당시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감정이 격화된 데다가 데모대들 사이에 갖가지 유언비어까지 나돌아 20만에 가까운 시민이 데모 대열에 드나들었고 시내버스, 트럭, 택시들도 데모에 가담했으며 각종 무기와 화염병, 광목, 철제 등을 들고 대항하는 등 사태가 극히 악화되고 군경이 쉽사리 진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19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유혈 사태로 번졌던 광주 데모에 대해 국민들은 그 이상의 유혈 사태가 없도록 진압에 나선 군경이 부드럽게 대하고 시민들도 일단 냉정을 찾아줄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광주 사태는 23일까지 6일째 계속되면서 시민대표 사이에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유혈 사태 확산을 위기에 넘겼던 것입니다.
23일 오전에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수습회의를 지켜보며 일단 자제의 움직임을 보여 평온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많은 대학생 시민들이 질서 회복에 나섰으며 일각에서는 총기 회수, 헌혈 운동도 펼쳤습니다. 격렬했던 사태는 이날 오후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차차 가라앉은 많은 시민이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한때 목포, 영암, 나주, 화순, 장흥 등 17개 지역으로 번졌으나 25일이 되자 평온을 되찾았고 계엄군이 소요 진원지인 광주시를 효과적으로 차단 봉쇄함으로써 전남 일대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계엄사령부는 말했습니다. 사태 10일 만인 27일 새벽 계엄군 투입이 개시되어 오전 6시경 도청을 비롯한 주요 건물과 전 시가지를 완전 장악함으로써 5.18을 광주 유혈 사태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사태로 31일에는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관 4명 등 170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민간인 127명, 군인 109명, 경찰관 144명 등 380명으로 모두 55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동영 등 350명이 연행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등 24명은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1980년 광수 사태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23개 신문 방송이 존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거기서 7개의 중앙지와 16개의 지방지 등 기자들은 3천여 명으로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프레스카드제에 따라서 모든 취재 활동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같이 광주 사태의 40년 전 사실을 기록한 이 책자,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복에서 제5공화국까지 이 책자는 전국 23개 언론사에서 편집 기자들 13명이 선발되어서
이들로 하여금 역사의 기록을 한 줌 오차 없이 기록했던 이 책자이기에 광주 사태 희생자 명단과 사태는 일목요연하게 기록 정리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마스크에 대한 의학적 용어로 트라우마에 대한 40년의 고통을 한마디로 1980년 5월 19일 정부의 공공기관인 예비군 무기고와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한 일련의 무장 폭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복면을 하고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인 광주시를 장악하기 위해서 서남부 11개 시군의 무장 세력들이 1980년 5월 21일 전남 도청을 점령하고 해방구로 선포하고 도청 지하실에 화순 광업소에서 탈취한 폭약 다이너마이트 40여 톤을 가져다 놓고 광주시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던 일, 지금 5.18 단체들은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옛 광주 교도소 자리에 또 다른 5.18 행불자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온통 재조사를 하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 자리 옛 동명동에 있습니다. 옛 동명동에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교도소입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70년 이후 지금까지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나 병사자들이 희생되어서 묻혔던 곳은 교도소 주변입니다. 지금도 50세 중반, 60세, 70대에 이른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은 광주 동명동 옛 광주 교도소 자리에는 수용인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대에 이른 분들은 광주 교도소 동명동 농장다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매일 수역인들이 수복을 입고
제수복을 입고 삽자루와 괭이를 짊어지고 사역을 했던 그 교도소 농장입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교도소 농장터에서 반세기가 흐른 지금에 와서 또 무슨 5.18 핵물자 시체가 유골이 발견된 양 떠들썩하고 있습니까? 마음껏 조사해 보세요. 또 5.18 관련된 사람들이 그분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이미 핵물자로 처리해서 보상받을 것 다 보상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충북 폐렴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시끄러운 이 마당에 또 무슨 유해 발굴을 한다고 세상을 떠들게 하고 있습니까? 참, 이 중국 발생지인 폐렴, 새로운 바이러스균이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죠. 모두 그 전염병 대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승천보 현장에 나와서 마스크가 품귀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 마스크를 평생 착용하지 않은 저희 마스크에 대한 트라우마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